1998년 12월의 어느 새벽, 강원도 원주의 장례식장에서 28세 여성 직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외투도, 핸드백도, 지갑도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2시 10분, 동료에게 짧은 통화를 남겼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목소리였습니다. 오전 7시, 교대를 위해 출근한 직원이 발견한 것은 불이 꺼진 사무실과 아무도 없는 공간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됐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재수사 과정에서 장례식장 외벽 인근 하수도 맨홀 속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물건이었지만 사건의 본질을 다시 묻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사라지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 28년간 채워지지 않은 공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밤의 진실은 아직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잊혀져가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지수 씨는 1970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98년 당시 그녀의 나이는 28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행정 업무와 야간 빈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죠. 단구 장례식장은 원주 단구동에 위치한 소규모 시설로 전체 직원 수가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직원들은 서로의 업무 방식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보통 한 명이 홀로 맡는 구조였고, 그 역할을 지수 씨가 오랫동안 담당해 왔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동료들은 기억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는 빈소를 정리하고 늦은 조문객을 안내하고 시설 전체를 점검한 뒤 교대 직원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었고 깊은 밤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씨는 오랜 시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교대 전까지 반드시 사무실과 복도 전등을 켜두는 것, 그것은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 점을 하나같이 빠짐없이 언급했습니다. 작은 습관이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결정적인 이상신호로 인식되는 근거가 됩니다. 1998년 12월 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오후 10시부터 야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는 사흘째 이어진 빈소가 열려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이후 조문객의 발길은 점차 줄었고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시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섬강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유달리 매서웠던 그해 겨울. 단구동 일대는 밤이 깊어질수록 인적이 끊겼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지수 씨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홀로 빈소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온 일. 낯설지도 두렵지도 않은 익숙한 밤의 루틴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방명록에는 한 건의 방문 기록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시각은 1시 47분. 그 기록이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 남겨진 것인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의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0분, 지수 씨는 군의 전화로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지막 빈소 정리하면 끝난다는 말이었습니다. 동료는 이 통화가 특별히 긴급하거나 불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범한 야간 근무의 끝자락처럼 들렸다고 했죠. 그것이 한지수 씨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육성이었습니다. 새벽 2시 10분 이후 그 전화기에서는 어떤 발신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는 그날 핸드백도 외투도 챙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당시 원주의 12월 새벽 기온은 영하권이었습니다. 겨울 외투 없이 스스로 바깥으로 나갔다고 보기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단순 실종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한지수 씨는 28의 나이에 자신의 물건을 모두 남겨둔 채 영하의 새벽으로 걸어나간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마지막 빈소 정리하면 끝난다는 그 말은 그녀가 그 밤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밤은 그녀가 예상한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교대 근무를 위해 출근한 직원은 문을 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복도도 어두웠습니다. 장례식장 안 어디에도 불빛이 없었습니다. 지수 씨가 교대 전에 불을 끄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일한 동료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녀의 습관. 직원은 서둘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 씨의 외투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핸드백도 바로 옆에 그대로였습니다. 안에는 지갑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씨는 없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외투도 없이, 지갑도 없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자리를 비운 것이라면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가? 그 질문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무실 내선 전화기의 수화기는 완전히 내려놓이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통화가 끊기지 않은 채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 경찰 기록에 따르면 새벽 2시 10분 이후 해당 전화기에서 외부로 발신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수 씨의 마지막 통화 이후 이 전화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가 온전히 내려놓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언가가 통화 이후 갑작스럽게 벌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수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이며 단정은 아닙니다. 직원은 장례식장 내부 전체를 확인했으나 지수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안치실 입구의 잠금 장치는 열린 상태. 이 잠금 장치는 담당자 외에는 접근이 제한된 구역이었습니다. 안치실 내부에도 지수 씨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원주 경찰서는 오후부터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장례식장 내부 전구역과 주차장, 인근 섬강 둔치 일대가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수색 인원이 섬강 둔치를 따라 이동하며 하류 방향까지 확인했지만 유의미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동 48시간 동안 단서는 없었습니다. 지수 씨의 휴대전화는 당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장례식장에는 외부 출입을 기록할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갔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이 수사 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가 실마리로 삼을 수 있는 물리적 단서는 사실상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수화기가 완전히 놓이지 않은 채 발견된 전화기, 열려있던 안치실 입구 잠금 장치, 그리고 방명록에 기재된 새벽 1시 47분의 방문 기록. 이 세 가지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것이 수사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장례식장 인근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한 가지 진술을 남겼습니다. 그날 새벽 1시 30분경 장례식장 외벽 쪽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잠시 정차했다가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 차량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몇 명이 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격 시각은 방명록의 마지막 기재 시각인 새벽 1시 47분과 불과 17분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지수 씨의 마지막 통화 시각인 새벽 2시 10분보다는 40분 앞선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시각, 새벽 1시 30분, 1시 47분, 그리고 2시 10분. 이 흐름이 하나의 사건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무관한 것인지 수사는 끝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방명록에 남겨진 그 필체, 의도적으로 흘려 쓴 것으로 감정된 그 이름은 지금도 해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새벽 1시 47분.
그 시각에 장례식장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수 씨를 만났을까요? 수사팀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야간 방명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방문한 조문객은 방명록의 이름과 방문 시각을 기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빈소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밤이든 새벽이든 조문이 가능했고 방문자는 입구에 놓인 방명록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명록의 마지막 기재는 새벽 1시 47분. 그 이후로 추가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지막 기재의 필체였습니다. 성명란에 적힌 글씨는 극히 불명확했습니다. 흘려쓴 정도가 아니라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수사기록은 전합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해당 필체는 자연스럽게 흘려 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변형된 정황이 있다는 의견, 신원 특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죠. 이 감정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악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문 후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에서 무심코 흘려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의 감정 의견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원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 그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빈소를 차린 유족 측에도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이후 조문 예정이었던 지인이 있었는지 유족의 답변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1시 47분의 방문자는 유족과 사전에 약속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야간에도 조문이 가능한 공간이지만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단독으로 방문하는 조문객은 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유족 측에서도 인지하지 못한 방문자라면 그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자연스러운 의문으로 남습니다. 인근 주민이 목격한 검은 승용차의 정차 시각은 새벽 1시 30분, 방명록의 마지막 기재 시각은 새벽 1시 47분이었습니다. 만약 차에서 내린 인물이 장례식장으로 들어가 방명록에 이름을 적었다면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17분입니다. 이것이 같은 인물의 동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두 가지를 연결지어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장례식장 인근 상가와 골목 일대를 대상으로 추가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을 목격한 주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새벽 1시 30분 이후의 상황을 추가로 목격한 주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새벽이었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외벽을 마주한 골목은 가로등조차 드문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어쩌면 지수 씨 단 한 명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명록에 남겨진 그 이름은 지금도 해독되지 않은 채로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면 그것은 왜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수사팀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점차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47분이라는 시각은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적은 것을 말해주는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방명록 한 줄이 이 사건의 전부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1998년이 저물고 1999년이 시작됐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분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장례식장 외벽 바로 옆,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1999년 3월 원주경찰서는 사실상 중단됐던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새로운 제보나 단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미제로 굳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장을 재검토하겠다는 판단. 수사팀은 장례식장 일대를 다시 천천히 살폈습니다.
초동 수사 당시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구역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장례식장 외벽에 인접한 하수도 맨홀 내부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지수 씨의 이름이 새겨진 직원 명찰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지수 씨는 야간 근무 중에도 명찰을 항상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그녀의 오랜 습관. 근무 중에는 반드시 명찰을 달고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동료들은 기억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남겨진 외투와 핸드백과는 달리 명찰은 지수 씨의 몸에 붙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명찰이 장례식장 외벽 인근 하수도 맨홀 안에서 발견됐다는 것. 감식 결과에 따르면 명찰 표면에서 토사 성분의 특이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혈흔도 이물질도 섬유 조각도 없었습니다. 명찰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찰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맨홀은 장례식장 외벽과 불과 2.3m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정문이나 후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되는 동선과는 거리가 있는 위치. 수사 분석가들은 명찰이 그 위치에서 발견된 경위를 두고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외부적 요인에 의해 그 위치에 놓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이 발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명찰이 격한 움직임 과정에서 옷에서 분리됐을 가능성, 혹은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놓였을 가능성, 그리고 지수 씨 스스로 어떤 이유로 그것을 그 자리에 두었을 가능성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수 씨가 스스로 장례식장을 나갔다면 명찰은 왜 외벽 인근 하수도 맨홀 안에 있었을까요? 외투와 핸드백은 사무실에 남겨두고 나갔더라도 근무복에 부착된 명찰이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당시 수사팀도 이후 재검토를 진행한 연구자들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발견을 토대로 장례식장 외벽 인근 일대를 추가로 수색했습니다. 섬강 하류 방향으로도 수색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드론도 열화상 카메라도 없던 시절, 사람이 직접 발로 걷고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수색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찰 외에 추가로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한지수 씨의 신체도, 의복도, 다른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명찰 하나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명찰의 발견은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물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많은 의문을 남긴 발견이기도 합니다. 명찰이 말해주는 것은 지수 씨가 그 외벽 근처에 있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명찰이 말해주지 않는 것은 그 이후 그녀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1999년 재수사는 이 발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됐던 새벽 조문객의 신원은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은 승용차의 번호판도, 방명록의 필체도, 맨홀 속의 명찰도, 그 어느 것도 범인을 향하는 화살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조용히 기록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한지수 씨의 이름은 미제 사건 목록 어딘가에 남겨진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지수 씨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그녀가 사라진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수화기가 완전히 내려놓이지 않은 전화기, 열려있던 안치실 잠금장치, 새벽 1시 47분의 방문 기록, 그리고 하수도 맨홀 속의 명찰. 이 네 가지 사실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는 28년이 지난 지금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시에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그 질문에는 여러 대답이 가능합니다. 1998년은 CCTV가 일반화되기 훨씬 전이었고 디지털 증거라는 개념이 수사 현장에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통화 기록, 분석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활용되지 않던 시절, 물리적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한 가지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수사관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간 단독 근무 구조 자체가 피해자를 고립시킨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이 메모는 범인을 지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정 용의자를 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은 한 사람이 사라지기까지의 구조적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1998년의 심야 장례식장. 혼자 일하는 여성 직원. CCTV 한 대 없는 시설. 신원 확인 없이 출입이 가능한 환경. 이것들이 모여 만들어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메모는 조용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 조건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의 어머니는 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 근무가 끝나면 돌아오는 딸을 여느 날처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10분, 지수 씨는 마지막 빈소 정리하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날 밤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그 끝을 막았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었는지 아직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미제 사건은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분류되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까지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지수 씨의 생사조차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법의 언어로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가진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피해자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가 28년이 지난 지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군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지수 씨의 이야기는 1998년 12월 4일 새벽에 멈춰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명록의 마지막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30분에 정차했던 검은 차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수도 맨홀 속의 명찰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단고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할 날이 올지 아니면 끝내 침묵 속에 남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지수 씨는 그날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직 찾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사라진 목소리들을 기록합니다. 잊혀진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라진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